오늘 주제는 이제 법인 설립은 상속 준비랑 연결이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 그래요. 법인이 설립되는 순간 상속이 개시가 됐다라고.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임원을 짜고 주주 구성을 짜고 한다라는 거는 나는 이미 조금 증여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저희가 특정법인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자녀법인이라고 얘기하는 법인을 하나를 설립을 해서 자녀들한테 이전하면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 가치도 너무 높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성이 별로 좋지 않은 법인이어서 이거를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 이름으로 구조를 짜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자녀들한테 종잣돈 마련을 엄마 아빠 법인, 부모 법인에서 자녀들 법인으로 이전시켜주는 방법들도 있어요. 네, 세무사님,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싱커벨 신들입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지금 그 부동산 상속 증여 준비 관련해가지고 영상을 조금 가지고 왔고요. 오늘 주제는 이제 법인 설립은 상속 준비랑 연결이 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해보려 그래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대표님들한테 이 상속 관련된 PT가 아니더라도 PT를 하다 보면 제가 법인 설립 을 바라보는 관점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거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대표님들이 법인 설립을 한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하게 등기부등본 만들어가지고 사업자 등록증 내지 뭐, 그리고 법인 운영하다가 상황이 되면은 그때 가서 준비하지, 이러신 경우들이 많은데, 저한테 컨설팅을 의뢰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나는 애초에 법인 설립을 할 때부터 조금 구조를 갖추고 운영을 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키워나갈 어떤 운영적인 부분이라든지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하고 있고 확정적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 이런 대표님들이 저한테 많이 의뢰들을 하세요. 왜냐하면 비용적인 부분도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저한테 초기 자금을 많이 쓰셔갖고 설립을 하지는 않으시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대표님들한테 설명을 드릴 때는 뭐라고 설명드리냐면, 저희가 법인 운영하는데 단계별로 여러 절차들이 있지만 법인이 설립되는 순간 상속이 개시가 됐다라고 저는 사실은 표현을 할 정도로 법인 설립은 상속이랑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꼭 그게 상속이 아니더라도 증여라도. 네.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을 설립을 해서 임원을 짜고 주주 구성을 짜고 한다라는 거는 나는 이미 조금 증여에 대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런 의미인 거거든요. 저희가 법인 구조를 짤 때, 특히 주주 구성을 짤 때 거기에 자녀를 넣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자녀한테 증여하거나 상속하고 싶으면은 그냥 내가 급여받고 배당 받아서 세금 다 내고 자녀한테 주면 되는 건데, 자녀들을 주주로 넣었다는 얘기는 배당을 받는 근간을 마련을 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 의미는 대표님이 세금을 내고 남는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전 단계인 법인에서 자녀들한테 다이렉트로 배당을 주면서 배당 소득세를 내게끔 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증여구간 하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예, 그렇기 때문에 법인 설립은 증여상속이랑 저는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고 그렇게 설립을 이제 꾸며드립니다. 자, 보시면 저번 영상이에요. 부동산 상속증여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편 한번 이 전 단계 편 참고를 하시면 되고, 이제 법인 설립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구조, 자금 마련, 운영 모델, 부의 이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하신다고 했죠. 그리고 많은 대표님들이 지금 고민하시는 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자녀들한테 어떻게 이전을 할까? 그 중에 하나의 방법으로 저희가 특정법인이라고 얘기하는 또는 자녀법인이라고 얘기하는 법인을 하나를 설립을 해서 자녀들한테 이전하면 되지 않을까? 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왜 대표님들이 법인으로 전환을 해서 주나 그냥 주나 세금 거의 비슷할 것 같은데 왜 법인으로 전환을 자꾸 해서 법인으로 주라고들 주위에서 얘기를 하지? 예, 거기에 대한 좀 궁금증이 있지 않으셨어요? 거기에 대한 일부를 하나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부동산이 3개가 있어요. 자녀가 3명이에요. 근데 한 부동산을 한 자녀한테씩 나눠주면 너무 그냥 깔끔한데, 어떤 대표님들이 계시냐면요. 이것 때문에 저희가 컨설팅을 진행을 하다가 못한 적이 있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너네 싸우지 말고 사이좋게 나눠서 형제들끼리 우애 좋게 나눠서 가져. 그리고 운영도 잘해. 나는 부에 이전을 해줬으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는 형제들끼리 친하게 지내면서 잘 해라.
뭐 이렇게 해서 비율은 제가 예시로 들어놓은 거지만 뭐 극단적으로 99대 1, 뭐 이렇게 해놓은 경우도 있고 뭐 7대 3, 5대 5 이렇게 주신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들이 과거에는 많았어요. 형제들한테 공평하게 준다고. 공평하게 준다고 이렇게 많이들 하셨었는데 사실 이게 아니라 요렇게까지만 돼도 좀 깔끔하거든요. 네, 의사결정이. 자, 근데 마지막 이 대표님 볼까요? 여기 같은 경우는 마지막 그 사례 같은 경우는 자녀한테 99대 1로 나눠줬어요. 근데 이거를 어떠한 상황 때문에 뭐 상속세가 됐든 뭐 아니면 사업자금 마련이 됐든 뭐가 됐든 이거를 처분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생기면요. 형제들끼리요. 그 부동산의 가치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약간의 분쟁들이 생기고 좀 다툼들이 생겨요. 왜냐면 99% 가지고 있는 분은 팔고 싶은데 어쨌든 1% 가지고 계신 분이 나는 안 팔 거야 하고 그 집은 안 팔아버리면은 이 전체가 팔리지를 않는 거예요. 팔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현장에서.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팔자 말자 의견이 이제 분분하기도 한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실제 그 뒤로 이면으로 가면 의사결정자가 이 둘이 아니라 결혼도 하시고 뭐 자녀도 있고 또 연세도 있어졌다 그랬다 보면은 의사결정자가 둘이 아니라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대표님들은 자산을 넘겨주실 때 이거를 뭐 이제 부의 이전이 정확하게 돼서 연속성, 종속성을 가지고 이 부가 계속 그 자녀, 손자녀 이렇게 계속 이전이 되다 보니까 이것들을 자녀들한테 이렇게 부동산 지분으로서 나누는 경우들은 최근에는 좀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거를 법인이랑 조금 비교를 해봐요. 개인 같은 경우는 부동산 하나를 가지고 5대 5를 가지고 있던지 아니면 7대 3이나 99대 1로 가지고 있던지 1%의 지분만 소유를 해도 내가 여기에 대한 지분권 행사를 할 수가 있잖아요. 팔아라 말아라 파는데 동의한다 아니면은 나는 안 팔고 싶다 뭐 이렇게 의견이 되게 분분할 수는 있는데 회사 같은 경우는 다르죠. 예, 회사도 지분 구조로서 지분율을 갖기는 하는데 이 세 개의 부동산을 뭉텅이로 법인에 그게 귀속시켜진다. 그게 뭐 매입이 됐든 현물출자가 됐든 어떤 방법을 써서 귀속을 시켰다. 그리고 자녀분들한테 일정 지분율로 나눠놨다. 이런 상황이 지금 도달이 됐다 그러면 사실은 자녀들이 이렇게 지분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여기까지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거랑 동일하죠. 개인이 50대 50 아니면 7대 3, 99대 1 가지고 있는 거랑 뭐 지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별반 다르지 않지만 우리 법인은 말 그대로 주식회사잖아요. 주식의 비율대로 움직이는. 예, 그래서 원래는 저희가 뭐 67% 이상 또는 이제 67.7% 또는 70%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전체 의사결정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특별결의까지 하는데 무리가 없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 그래도 최소 50% 정도 이상을 갖고 있는 게 안전하지 않겠나. 뭐 이렇게들 다들 이야기하시잖아요. 예, 근데 주식회사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지분율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주식회사에다가 그러니까 부동산을 안전하게 이전을 해놓은 상황에서 주식 구조를 나눈다고 치면 형제들이 3명이다. 그랬을 경우에는 막상 한 형제가 반대를 한다고 할지라도 나머지 2형제가 힘을 합쳐가지고 이 부동산에 대한 처분 아니면 법인에 대한 어떤 정산, 처리 이런 것들을 하려고 치면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까 99대 1 가지고 있는 그 부동산 같은 경우는 1% 가진 형제가 반대를 하면 이 부동산 자체가 처분이 안 되는 상황들이 발생을 했잖아요. 근데 주식회사는 어쨌든 그 지분율로서 의결권을 행사를 하기 때문에 한 형제가 반대를 하거나 아니면 2형제가 또 좀 힘을 합쳐서 회사의 운영 방향 또는 부모님이 물려주신 이 자산을 조금 지키고 싶다 그러면 그거를 좀 영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생길 수도 있다. 네, 요거는 제가 예시로 좀 드려놓은 거지만 법인마다 상황이 많이 달라서요. 아무튼 그럴 수가 있겠더라. 자, 그리고 또 하나. 부동산 자체로 넘어가게 되면 증여할 때, 상속할 때 취득세랑 소유권 등기이전비, 뭐 증여세는 당연히 내는 거고, 예, 그런 비용들이 드는데 주식으로서 자녀들한테 승계나 상속이나 이런 것들이 넘어갔을 때는 사실 증여세랑 상속세는 당연히 내야 되는데 취득세랑 소유권 등기이전비까지 내진 않거든요. 근데 이 세금이 이게 따져보면은 좀 적지 않은 세금이어서 좀 어마어마하게끔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것만으로도 이미 법인화 시켜갖고 운영을 하신다 그러면 절세 혜택을 조금 보지 않으셨나. 예,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당연히 뭐 그냥 세부적으로 계산을 지금 안 한 상태에서 표면적으로만 얘기를 드리는 거지만
그냥 보기만 했을 때도 그렇다. 자, 그러면 그걸 떠나서 우리가 저한테 문의 주시는 대표님들은 부동산을 개인으로 갖고 계시다가 법인으로 이전하고 싶다는 대표님들보다는 사실 이런 대표님들이 더 많으세요. 내가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주 구성도 나랑 내 와이프, 요렇게 그 엄마 아빠들 세대로서 주주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자녀들한테 좀 넘겨주고 싶다. 근데 지금 법인 같은 경우는 주식 가치도 너무 높고 그리고 앞으로 시장성이 별로 좋지 않은 법인이어서 이거를 넘겨주고 싶지는 않다. 그런 경우에는 자녀들 이름으로 구조를 짜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자녀들한테 종잣돈 마련을 엄마 아빠 법인, 부모 법인에서 자녀들 법인으로 이전시켜주는 방법들도 있어요. 저희가 이제 지금 영상 제 영상이 아니라 다른 영상들에도 너무 많이 올라와 있어서 제가 그것까지는 부가 설명을 안 드릴 건데 상증법 45조의 5를 이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방법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 상증법 45조의 5 이제 지금 전 영상이 조금 늦게 올라왔지만 이거에 대해서 법이 개정이 되면서 엄청 많은 이슈로서 많은 그 유튜브 하시는 세무사님, 컨설턴트 분들이 다루셨기 때문에 그거 영상 한번 찾아보세요. 예, 어떤 내용인지 충분하게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한 2개 영상 정도 보면.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거예요. 상속증여는 이제 포괄주의 과세이기 때문에 이 해당 법령 외에도 타고 들어가서 증여의제나 막 다른 기타 법령들도 사실 함께 검토가 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진행 전에 증여상속 부동산 전문하시는 전문 세무사님과 상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런 세무사님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을 실행을 하기 전에 반드시 상담을 받으세요. 예, 상담을 받으시고 충분한 상담이 이루어진 다음에 시기를 거쳐서 나눠서 그렇게 상담을 진행을 하시고 실행을 좀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녀법인, 특정법인을 활용을 해가지고 부모님의 종잣돈 법인을 활용을 해서 우리 자녀법인에다가 소위 얘기해서 태워서 매출을 일으켜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됐든 아니면 부모님의 법인이든 뭐가 됐든 승계나 상속 준비를 차근차근 시간을 걸쳐서 좀 해나가자. 그래서 종잣돈 법인 활용하는 방법들은 증여의 방법도 있고 45조의 5 얘기하는 겁니다. 고저가 양수도 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리고 무이자 대여 기타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이 법령을 검토를 할 때 단순하게 45조의 5만 보고 우리도 될 것 같아 라고 하지 마시고 그 뒤에 이면에 숨어있는 여러 가지 법들을 좀 타고 가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법령들을 저희 쪽에선 지금 검토가 끝났는데 그걸 전체적으로 나열해서 여기 유튜브에다가 올리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긴 소모가 많이 돼서 제가 그거까지는 못하고요. 일단은 그거는 다른 유튜브 하시는 분들 거 좀 참조를 하셔라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 말씀드리면서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들이 좀 드는데 어쨌든 전화로 일단 상담 먼저 문의 주시고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드리던지 아니면은 대면 상담을 하던지 세무사님 대동을 하고 상담을 한번 진행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을 갖고 계신데 지금 증여상속 고민하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연락 많이 주시고요. 그리고 이왕에 종잣돈 법인이 있는데 활용을 하고 싶다. 그러신 대표님들도 문의 한번 주시고 그리고 나는 아직 상속 준비를 할 나이까지는 아니다. 이제 젊은 대표님들도 이런 식으로 이런 것 때문에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시드머니 법인이 있는데 그거를 활용을 해서 나는 부동산 법인을 일으키고 싶은데 이 부동산 법인에서 시드머니를 어떻게 활용할까? 이 법인을 활용을 해서 시드머니를 만들어서 법인 그 자금을 확보를 하는 방법도 있을까? 이런 방법들 문의 많이 주세요. 그러니까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요. 주위에 전문 세무사가 있으면 전문 세무사 또는 저희 같은 조력자가 있으면 조력자의 좀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현명하게 증여상속, 양도 이런 방법들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